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 여러 명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고 사진을 찍도록 권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해 이웃 여성을 3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웃 여성의 사진에 바늘을 꽂아 집 앞에 두기도 하고 수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좀 너무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네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그룹 뉴진스가 잠시 뒤 8시 30분 강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참석해서 하이브 측의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뉴진스는 14일 내에 문제를 시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이브 측에 전달한 바 있죠. 오늘이 바로 그 14일째 그날인 겁니다. 자, 잠시 뒤 현장 연결해서 실황을 전해드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나 눈 관련 사연이 많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어젯밤 인천 구월동에서 버스가 눈길에 멈췄는데 갑자기 나타난 히어로가 바퀴에 염화칼슘 뿌리면서 도로 정체도 뻥 뚫렸어요 하신 김아름님. 자, 오늘 아침 서울 송파입니다. 차 지붕 내려앉겠다. 아유, 좀 털고 가시지 하신 고현진님. 자,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주차장 입구 천장이 저렇게 눈 무게를 못 버티고 무너졌어요 하신 성효정님. 자, 인천 당하동 1호 공원 산책로 눈길 제가 다 치웠습니다. 저 잘했죠 하신 박지영님. 예. 자, 오늘 수원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서 스키 타고 출근하는 사람 봤어요. 어머, 외국에서나 보던 걸 하신 이선아님.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죠. 전직 국가대표 출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죠. 자, 워싱턴의 임영주님, 순천의 정미지님, 박지우님, 이윤노, 조경숙 부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바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헬멧 쓴 무장강도입니다.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헬멧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편의점 입장. 자, 점퍼 안에서 뭔가를 쓱 흉기. 아, 이 세상. 자, 역시나 아무 죄 없는 알바생에게 다가가서 야, 돈 내라 임마. 괴한의 협박에 알바생은 금고를 열고 돈을 건넵니다. 자, 그 돈을 건네받고 유유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 레이더망에 딱 포착. 자, 골목을 누비면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지가 잡혀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자, 팀장님, 벌건대낮에 30cm짜리 흉기를 든 강도란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이 해냈습니다. 팀장님,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 생각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 저 내용은 지난 24일 날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건데요. 자, 헬멧에 선글라스 낀 그 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점포 안에서 30cm 가량의 흉기를 꺼내들고 저 계산대에 있는 알바생을 협박을 합니다. 돈 깜짝 내라 했더니 알바생이 너무 더럽겠죠. 그래서 금고를 들여서 황급히 돈을 줬더니 그 돈을 강취한 다음에 편의점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는데 돈이 얼마냐? 14만 원 상당을 강취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뭐 쫓아가니까 이 범인이 주황산을 넘나들기도 하고 골목을 누비다가 이제 막다른 공격에 몰렸는데 경찰이 앞뒤로 막으니까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는데요. 무사히 검거를 했습니다. 왜 특수강도냐?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강도. 특수강도는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이기 때문에 저 범인 기소가 되면은 아마 그 많은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라면 뚝딱 인증 논란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 위 차들로 아주 꽉 막혔는데요. 자, 버스 운전석 핸들 위에 이것은 뜨끈하게 말아놓은 컵라면. 아, 버스에 1시간째 갇혀있다라면서 도로 위 라면 먹방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이번엔 조금 이동한 도로를 배경으로 국물까지 원샷. 한 컵 잘 비웠다 인증샷을 또 올렸는데요.
아,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말고 컵라면 먹은 거예요? 네, 제보자는 바로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눈길에 갇혀서 라면 먹는 중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게시자는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는데요. 폭설로 인해 정체 상태인 경기 수원의 한 고가도로에서 버스 운전석에 탑승한 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손님 태우러 가는 길이라 혼자다라고 했는데요. 누리꾼이 지적을 했더니 차가 움직여야 운전이지 않냐. 다 먹었는데 50m 이동했다면서 다 먹고 비어있는 컵라면을 이렇게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는 돌연 게시글이 삭제가 됐었는데요. 회사에서 민원을 받았다는 전화가 왔다.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의 닉네임이 버스 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이 버스 회사 측에 민원을 넣은 걸로 추측이 되고요. 게시자는 해명을 하겠다면서도 참 민감한 세상이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럴 수 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어떤 거? 위험하죠. 저 1시간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저분의 식사 시간은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도 썼다시피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무리 혼자 타고 있어도 차 자체가 버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폭설 때문에 지금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은 저 큰 버스에 있으니까 안전할지 몰라도 주변 승용차들은요.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맞습니다. 마셔야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담배 사랑 2인조.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가게 앞에 서서 눈치 보면서 담배를 피우던 저 두 여성. 뭔가 쏙닥쏙닥 후 가게로 컴온. 자, 가게로 들어가서는요. 테라스 테이블 쪽에 탁 착석. 자, 그리고 나선 한참 동안 냠냠쩝쩝 냠냠쩝쩝. 자, 그러더니 말이죠. 우리 연초 한 대 피워야지 하듯. 자, 자리에서 기립.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직원을 보면서 담배 꼬나 물고 태연하게 나가는 저 두 사람. 가게 출입구를 쭉 걸어 나가더니 뒤를 살짝 보는 듯 하면서 그렇게 보나요? 살짝 보더니 그렇게 영영 가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방송 나가고 유튜브에 이거 걸어놓으면 조만간 회사로 전화 와서 실수였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봐요. 영상 내려주세요 합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신 일은 지난 16일 밤에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지금 20대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성 2명이 들어와서 이 술에 떡볶이에 짬뽕탕 43,800원어치를 주문해서 맛있게 2시간 넘게 먹다가 그 와중에 직원 살피면서 이 출입구에서부터 담배를 다 꼬나 물고 나왔던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 물고 나가니까 직원은 담배 피러 다녀오나 보다 했겠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과정에서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발 좀 이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좀 마세요. 아이고, 담배 끊어. 아이고. 자, 다음 이어갈게요. 좋습니다. 인류의 박살 그 후 점점점. 자, 인류애가 바사삭 부서지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흰눈이 소복소복 쌓인 저녁, 앙증맞은 눈사람. 차우 예쁘다. 자, 그런데 한 남성 귀여운 눈사람을 뭐야 이거 발로 파. 그렇게 차디찬 바닥에 눈사람 쓰러진 지 3시간쯤 흘렀을까요? 자, 그냥 가버립니다. 자, 쓰러진 눈사람을 본 또 다른 남성 혹시 확인 사살하나요? 손으로 어떻게? 사람 다루듯 나가 다루듯 조심히 눈사람을 세워서 자리까지 옮겨줍니다. 세상에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다르네. 자, 먼저 첫 번째 인간부터. 하여간 저런 인간들이 꼭 있어. 해변가 모래성 쌓아놓으면 꼭 허물고 가는 그런 인간들. 네, 맞습니다. 부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요. 어제 한방눈이 내려서 기념으로 카페 앞에 귀여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첫눈에 첫 눈사람이어서요. 그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손시려운 걸 참고 맨손으로 꾹꾹 눌러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도 귀엽고 이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눈사람이 잘 있는지 보려고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CCTV를 돌려보니까 저녁 10시 반쯤에 카페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발로 이렇게 눈사람을 차버렸다고 합니다. 사장은 너무 속상하고 정말 인류애가 박살 나버린 채 잠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눈사람이 다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새벽 2시쯤에 한 남성이 쓰러진 눈사람을 조심스럽게 다시 세워줬고 위치도 안전하게 옮겨놨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 교수님, 도대체 저런 심보는 왜 부리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인간. 네, 지금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통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장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심술보. 아, 심술보. 예, 그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런 분위기를 보고 뭐야 이거 하고 발로 차버린 저런 것은 저 사람이 이제 인성의 문제라고 보고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저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준, 즉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인성에 있어서 양극단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사람을 살려주신 그 남성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두 분이 함께 걸어가는데 뭐 애인이나 뭐 부부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카페를 찾아봐 주신다면 차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카페를 가셔서 따뜻한 차를 드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 관리 좀 해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가족들이 야속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조부모님 간병을 두고 가족과 다퉈서 고민인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시고 할아버지는 5년째 대장암을 투병 중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보호자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버지가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맞이라는 짐을 지우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지 3년 전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자마자 두 분을 혼자서 돌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우시면서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셨고 결국 2년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삼촌과 고모네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봤는데요. 근데 최근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숙모가 저희 남매들에게 이제 역할 분담해야지, 너네도 성인이니까 돌아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는 우리 아들이 고3이라서 얘를 돌보느라 못 돌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삼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고모는 나도 이제 연차가 내서 간병하기가 힘드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간병을 저희 남매에게 떠넘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혼자 간병하던 우리 아버지는 힘들다고 말도 못했어요 했더니 숙모가 그건 네 아빠가 운이 안 좋았지. 그땐 코로나가 심해서 보호자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만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저희 가족 모두 너무 속상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고 숙모 앞으로 얼굴도 안 보고 살지 아니면 그냥 숙모가 하자는 대로 할지 고민이 돼요. 자, 그렇군요. 욕 좀 시원하게 해보려고 고른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시족합니다. 삼촌, 고모, 그리고 숙모 진짜 해도 너무한다. 우리 아빠 장남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병동에서 할아버지 혼자서 간병하다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셨어. 당신네들 코로나 때문에 면회 안 된다는 핑계로 우리 아빠한테 다 떠넘. 그런데 뭐 성인이 됐으니까 역할 분담? 고3 뒷바라지? 진짜 당신네들 사람도 아니야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계제가 있겠으나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숙모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다혜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니네 아빠 뭐 어떻게 한 줄 알겠다. 얘 네 작은 아버지도 고모도 나도 간호하려고 했지. 근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뭐 어쩌니. 그리고 네 아빠가 그때 자청했던 일인데 얘 진짜 말 섭섭하게 하네.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건 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손자, 손녀 보고 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물론 아들이지만은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간병하다. 그런데 그거를 이어가지고 손자, 손녀한테 하라는 거는 이 삼촌이나 숙모들이 너무나 뻔뻔합니다. 숙녀 아니면 숙모라든지 삼촌들이 직접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책임져야지 왜 손자, 손녀한테 그 전가합니까? 이건 아니고 두 분이 책임지세요. 자, 오 교수님. 지금 이제 사실 뭐 초고령 사회에서 저런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어둡네요.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렬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딸하고 조카하고는 이게 뭐 같은 뭐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간병을 하시다가 어쨌건 뭐 그쪽에서 또 얘기하는 게 네 아버지가 뭐 코로나 때 했으니까 운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는 좀 불필요한 얘기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 이걸 조카들한테 너희들이 성년이 됐으니까 맡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참 가슴이 어두운 것이 한 분은 대장암 걸리시고 한 분은 치매 걸리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봐서는 자식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뭐 두 분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연인지라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연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들 뭐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런 것들로 바쁘다라면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요즘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제3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맞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는 대책 없이 이런 사회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도 사회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나서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세요. 네, 조이너스님, 간병 저도 많이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고요. 펭귄TV 귀여미님은 당신들을 손발이 다 닳도록 키운 사람이 누군가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피님, 어른이 어른다워야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반 제보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센텀에서 돈가스집 하시는 김애라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식당을 찾은 두 모자가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유를 선물하더랍니다. 네? 이걸 왜요? 자, 사연인즉 몇 달 전 비바람 치는 어느 날 초딩 남자아이가 식당 문을 열고 오더니 아줌마 여기서 학원차 좀 기다려도 되나요? 추워, 너무 추워요. 되지. 그럼 빨리 들어와서 몸 녹여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고 학원차가 와서 아이가 타고 가는 걸 보시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초딩이 바로 이 초딩. 아줌마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울산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 여러 명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고 사진을 찍도록 권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 취재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이 휴대전화를 걷어서 보관은 하지만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는데요. 피해 교사는 담임 교사를 포함해서 모두 5명입니다. 이 중 피해자 3명은 어떤 조명이나 부위 등의 이유로 제대로 찍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이달 1일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그리고 PC 등을 압수하고 이 포렌식에 착수를 했습니다. 피해 교사 중 한 명은 가해 학생을 고소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제보자께서 본인의 육성을 이렇게 전해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보이스로 좀 이 상황을 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는 수업 시간에 눈에 안 띄는 아이였어요. 선생님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소심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녔어요. 실내화 밑에 휴대폰을 넣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렇게 소심한 아이였던 아이가 저런 짓을 할 거라고 선생님도 지금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체구도 작고 좀 조용한 편이었고 그렇게 소심했었고 흔히 말하는 뭐 일진같이 좀 눈에 띄는 학생, 그리고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그런 짓은 안 했는데 가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흉기를 가지고 다니고 아이들을 좀 찌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올해 여름부터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공원 이런 데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었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상대로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제 신발 밑에 자기 휴대전화를 넣어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먼저 예행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해놓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남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절반이 봤다. 오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제 한 보도에 의하면 이 해당 남학생이 불법 촬영에 성공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그 친구 중에서 3명에게 이 불법 촬영된 걸 갖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갖다 찍어서 불법 촬영 너도 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 권유받은 그 친구는 이건 상당히 겁이 나니까 자기는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이 불법 촬영한 이 사진을 동급생 8명과 돌려봤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반이 한 1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받거나 돌려본 학생들 다 이게 보면은 거의 학급의 절반 정도가 봤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그 교권 침해라고 보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교사 사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난 이후에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워낙 이 학생 자체가 뭐 흉기를 소지하고 눈을 찌르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적이라서 보복이 두려워서 망설여졌는데, 결국 이 동급생 중에서 2명이 2주 만에 이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나머지 이제 학생들도 이제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학교 내에 휴대폰 소지를 갖다 금지했던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어떤 정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범자가 워낙 좀 힘이 세고 위협적인 녀석이어서 눈치를 봐서 학교에 제때 신고를 못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금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동급생들이 가해 학생의 불법 촬영을 좀 부추기고 묵인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한 학생은 이 불법 촬영을 따라가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불법 촬영한 거를 부럽다, 이런 식으로 가해 학생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교사의 불법 촬영 영상까지 아예 제공받은 학생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에 신고를 한 것도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이 주동한 학생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좀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져서 신고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는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죠. 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학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기세는 크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우시고, 그 다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들 좋아하셨거든요. 올해 내가 복이 많아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말 맡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셨어요. 충격이 너무 크세요. 제일 힘든 부분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 용서를 해주는 쪽으로 보통 다 가시거든요. 참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세상에 내가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이 나의 뭐 속옷을 봤다고 이러면은 이 제정신으로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5명 중에 2분은 병가를 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교단에 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른 학생들의 또 학습권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수업에 들어가고 있긴 하는데 심리적으로 우울증, 뭐 불면증, 그래서 교단에 서기 어렵다는 호소들을 하고 계시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기 어렵던 게 이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내용을 삭제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렌식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군요. 자, 팀장님, 뭐 학생들 인권, 학생 인권 다 좋아요. 그래서 요즘 뭐 손찌검도 옛날처럼 절대 못하죠. 체벌도.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권리는 누가 지킬 것인지, 누가 그래서 지켜줄 울산 것인지. 교육청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가해학생들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당 학생이라든지 해당 교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를 최고 징계한다 하더라도 강제 전학밖에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불법 촬영물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에 아마 기소 의견으로 소년법을 해가지고 기소될 의견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근데 불법 촬영물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요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촬영을 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무슨 촉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제 생각인데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체벌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게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를 아끼면은 자식을 뭐 버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뭐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상하게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 비행이라든가 사건 또는 범죄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중화 기술의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걸 돌려보고 또 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일종의 뭐 우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우리의 어떤 교육 현장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진짜 뭐 교수님 말씀이 막 때리자 이 말씀이 아니죠. 예,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두운 밤, 모자를 쓴 여성이 시골집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집 담벼락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좀 수상한데요.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집에 사는 여성을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여성.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찍힌 거는 강원 정선의 한 시골집이고요. 지금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여성이 지금 그 집 마당에 들어와서 보일러실도 가고 담벼락 주변도 서성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게 이른바 스마트 CCTV에 찍힌 겁니다. 지능형 CCTV. 어떻게 그게 왜 지능형이라면 저렇게 서성이고 불법적으로 다니는 모습이 바로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에 바로 통보가 됐고요. 그러니까 곧장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50대 여성 긴급 체포를 했고 무려 3년 전 2021년부터 저 집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와서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 재물손괴 혐의로 적용을 해서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CCTV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은 저희가 보통 평소 보는 CCTV 화면하고는 조금 달라요. 막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사람이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막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 교수님, 5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3년 동안 스토킹했다고요? 네. 지금 이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 스토킹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 피해를 본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즉 의부증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해서 본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강하게 이제 확신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한 3년 정도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참다 못해서 지난달 10월 4일 관할인 그 정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안전 조치로 일단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는데 사건이 점점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달 17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가적으로 지능형 CCTV를 피해자 주거지 현관과 외곽 담벼락 등 두 곳에 총 4대를 갖다 설치를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전혀 좀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스마트워치를 경찰이 지급했는데 야 이걸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지능형 CCTV를 그것도 무려 4대나 경찰이 설치를 했다. 뭐가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압정과 바늘이 어째서요? 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피해자는 정말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느 날은 차를 주차해 둔 곳 주변에 압정이 다 깔려 있었는데요. 차가 지나갈 때 좀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차는 물론이고 사람까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아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경찰도 확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출력을 해서 얼굴 부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피해자 차의 뒤편에 이 와이퍼에 꽂아놨다고 해요. 경찰도 사진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좀 특정될 수도 있어서 제공은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님, 저거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두교 막 이런 데서 막 무슨 지프로 만든 인형에다가 막 죽어라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옛날 보면은 부두교 같은 경우에 인형에다가 이제 꽂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발달해가지고 사진에다 꽂는 모양이네요. 어떻든 간에 잔인한 스토킹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어느 날에는
보일러실에 연기 빠져나가는 연통 있지 않습니까? 연통에다가 어느 수건을 꽉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안 빠져나가고 일산화탄소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매우 위험천만한 그 상황을 겪었다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그 가해자가 보일러실 근처에 서성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돼가지고 알림이 왔기 때문에 그 여성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보일러실 근처에 서성이느냐 물어봤더니 네. 나는 그냥 둘러보러 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또 이 수시로 찾아와서 폭언도 했다는데 오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사실 그 스토킹에서 가해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1년부터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이제 수시로 이제 폭언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다든가 보일러 연통 망가뜨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피해자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갖다 바늘로 꽂아가지고 차량에다 꽂아놨다니까 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뭐 단순한 어떤 질투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 이제 아예 이 피해 여성을 적으로 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통을 다 막아놓으면. 그래서 이게 그냥 놔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성이 좀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의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그 스토킹 사건 전해드리면 뭐 남성이 여성을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의부증 성향이 있는 어떤 여성이 다른 이웃 여성을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건 일단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게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고소장 한 번 썼다고 경찰이 저렇게까지 나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스마트 워치를 쥐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CCTV까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찰이 현장에서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다. 이게 사실 사진에 뭐 바늘을 꽂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또 전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주거 침입 자체도 문제가 되고 결정적인 건 아마 저는 보일러통 훼손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재물 손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상해 미필적 고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경찰은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보일러 연통을 수건으로 막아놨으면 이게 사실상 질식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신청을 했고 그게 다 인정이 되면 한 번의 범죄로 그냥 뭐 가볍게 집행유예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 교수님, 제가 이번 사건에서 제일 눈길이 갔던 건 이 강원도 정선경찰서의 대응이에요. 지능형 CCTV를 4대나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거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선경찰서 여기 여천계에서 또 특히 이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이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단순 녹화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이제 범죄 예방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에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위험 상황을 실시간대로 그래서 안면 인식이라든가 배회라든가 또는 침입이라든가 이 행위 유형별로 상황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한국 지능형 CCTV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피의자를 검거한 거의 이게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선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를 한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대처를 한 이 정선경찰서 여천계 우리가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사례가 모든 전국적으로 좀 스토킹 범죄에 좀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자,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지금 8시 반 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지금 현재 그룹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민지, 한이, 다니엘, 혜진, 혜인 이렇게 5명의 뉴진스 멤버가 아마도 지금 오늘 회견에서 하이브 측과의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에 각 언론사에 1시간 반 뒤에, 2시간 반 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을 만큼 그렇게 아마 긴급 사안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멤버들이 곧 기자회견 현장에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예. 자, 멤버들이 입장을 하고 또 회견이 시작이 되면 바로 현장 오디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가 소속사 하이브 측에, 사실상 하이브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그 내용 잠깐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뉴진스 멤버는 지난 14일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속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진스 멤버 한이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그리고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 영상 자료 삭제, 또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개인 소개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네, 멤버분들 준비하신 거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첫눈도 왔고 날씨 되게 굉장히 추워졌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만든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신 게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9월에 했던 유튜브 라이브와 2주 전에 어도에 전달한 시정 요구 내용 증명은 저희 5명 다 결정하고 진행한 내용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보낸 시정 요구에 대한 시정 기한이 오늘 12시 되면 바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는 개선 여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저희 내일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오전에 일본으로 출국하고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하이브와 현재로는 무슨 언플이나 어떤 미디어 매니플레이션을 할지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과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도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저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해하신 분들도 기자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진스는 어도의 소속 아티스트이고 어도는 뉴진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5명의 노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마치 말장난을 하듯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구분해서 하이브가 잘못한 것이지 어도어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미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일해온 어도어와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고 기존에 계시던 이사님들조차도 갑작스럽게 모두 해임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이브와 어도어를 구분해봐서 이런 입맛대로 바뀌어버린, 하이브의 입맛대로 바뀌어버린, 또 저희와 함께 열심히 일해주신 감독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린, 이런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속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시정 기간이 자정이 되면 끝이 나는데요.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용 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다로 시작하는 그런 마지못한 입장문과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의 메일 뿐 실제로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에 대한 시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번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저희는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드렸는데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정말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지났고 자정까지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떠한 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네. 전속계약이 이제 해지되면 우리 5명은 더 이상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될 겁니다.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해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약속되어 있고 계약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들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광고들도 네, 예정대로 모두 진행할 예정이고요. 늘 응원해주시는 광고주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저희는 계약 해지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자회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방송 시간 때문에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다희 아나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짧게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뉴진스는 저희 5명은 29일 자정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두 이게 하이브가 잘못한 거지 어도어 잘못이 아니니까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거다.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전속 계약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과는 또 별개잖아요. 별개의 문제죠. 일단은 지금 해지를 하고 있는 게 뉴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 내지는 하이브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지를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뉴진스 측에서 우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지가 될 경우에는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에
뉴진스가 벌 수도 있었을 만큼 일으킬 수도 있었을 만큼의 매출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한 얼마 정도죠?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최대 6천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아이고야.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매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이게 수익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기자회견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슬릭.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마침내 눈을 맞이할 시간. 스노우피크 쌓인다. 랜드 헤비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긴급 기자회견 뉴진스 소식 전하느라고 저희가 말미에 조금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눈길 조심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